금단의 마술, 히가시노 게이고. 차에서 내리자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3월에 들어섰는데 기온은 마치 한겨울 같다. 추워. 올해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추운 거야. 따뜻한 겨울이 그립네. 목을 움츠리고 걸어가면서 구사나기가 말했다. 그런 말하면 유가와 교수님께 혼나요. 동행한 우스미 가오루가 구사나기의 친구 이름을 들먹였다. 그분은 지구온난화를 진심으로 걱정하시잖아요. 온난화의 원인을 자기네 과학자들이 제공했으면서 뭘. 그 점은 인정하나 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반성해야 한다더라고요. 웬일이야? 아무리 훌륭한 과학기술이라도 인간이 어리석게 사용하면 세상은 엉망이 된다면서 그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며칠 전에 말씀하시던걸요. 그 작자가 할 법한 말이네. 문제의 아파트는 무코지마에 있었다. 경찰이 몇 명 입구에 서서 출입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거주자들로서는 이만저만 피해가 아닐 것이다. 오래된 아파트로군. 심지어 오토도어록도 아니야. 현장은 3층 1호. 감식반에 중요한 일이 얼추 끝난 것 같아 구사나기와 우스미는 안으로 들어갔다. 시신은 이미 실려 나간 상태였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와 있던 후배 형사 기시타니가 머리를 꾸벅 숙였다. 어마어마하군. 시내를 둘러본 구사나기가 말했다. 방 한 칸에 거실과 부엌이 딸려 있었다. 거실 대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한 듯 했다. 벽에 설치된 철제 선반에는 파일과 책이 꽂혀 있다. 사무용 책상은 컴퓨터가 차지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책과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바닥에도 책과 서류가 잔뜩 쌓여 있다. 의자 등받이에는 회색 양복 저고리와 구깃구깃한 와이셔츠가 걸쳐져 있었다. 구석에 놓인 식탁은 둘이 사용하기도 빠듯한 크기다. 그 위에 우롱차 페트병과 종이컵이 놓여 있다. 피해자는 나가오카 오사무라는 38살의 남성이라고 기스타니가 설명했다. 트레이너의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지갑은 그대로 있고 안에 운전면허증이 들어있었어요. 명함 지갑도 발견됐는데 그걸 보니 직업이 르포 라이터인 듯합니다. 시신은 누가 발견했지? 교제하는 여성이요. 이틀 전부터 연락이 없었답니다. 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없자 걱정스러워 찾아왔더니 쓰러져 있었대요. 그녀는 보조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구사나기는 사람 모양으로 띠를 두른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지금 어디 있지? 병원에 있습니다. 충격이 너무 심해서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했다. 그래도 용케 경찰에 신고했네. 그것도 가까스로 한 것 같습니다. 울기만 할 뿐 주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더랍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인 줄 알았지? 집 전화로 신고한 덕분에 장소를 추적할 수가 있었답니다. 근처 파출소 근무자가 곧장 달려와서 현장을 확인했다더군요. 그렇군. 구사나기는 책상 옆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물함 위에 팩스가 놓여있다. 업무상 집 전화도 필요했을 것이다. 사인은? 교살입니다. 뒤에서 조른 흔적이 있었어요.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감식반 말로는 너비가 꽤 있는 천이나 넥타이가 아닐까 싶답니다. 그럼 범인이 가져간 건가? 그렇겠죠. 지문은? 몇 군데서 피해자의 것이 아닌 지문이 채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천으로 닦아낸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식탁 위도 그렇고요. 구사나리가 얼굴을 찡그리자 콧잔 등에 주름이 잡혔다. 지문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 힘들 듯 했다. 휴대전화는 아니면 태블릿이라든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도 범인이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구사나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갑이 그대로 있다면 범인과 피해자는 얼굴을 아는 사이다. 메시지나 전화로 소통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그 흔적을 없애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스미 가오루가 젊은 감식반원과 컴퓨터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조그만 메모리 카드가 들려 있었다. 뭐야 그건? 구사나리가 물었다. 아, 컴퓨터 옆에 있었어요. 감식반원에게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그러지. 젊은 감식반원은 우스미 가오루가 건네준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꽂고 키보드를 능숙하게 조작했다. 모니터에 기묘한 영상이 나타났다. 이게 뭐지? 구사나리가 중얼거렸다. 창고 같은 건물이 보이는데 화면이 유난히 어두웠다. 회색의 벽이 보이고 사람의 모습은 없다. 날짜는 2월 21일 새벽 1시 넘어서 한밤중인데요.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스미 가오루의 질문에 구사나기는 글쎄 하고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화면 한가운데가 하얗게 되더니 연기가 피어올랐다. 뭐야? 구사나기가 화면에 얼굴을 들이댔다. 연기가 옅어졌다. 건물이 희미하게 보이자 우스미 가오루의 입에서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건물 벽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무코지마서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었다. 살인사건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문은 잠겨 있었지만 열쇠는 실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시신의 발견을 지연시키기 위해 문을 잠갔다고 볼 수 있었다. 사인은 질식, 사후 40시간에서 50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섬유의 흔적 등으로 보아 흉기는 역시 넥타이일 가능성이 높았다. 집 안에서 넥타이로 목을 졸라 죽였다. 심하게 다툰 흔적도 없는 것을 보면 틈을 노리다가 갑자기 덮쳤겠지. 안면이 있는 사람의 범행으로 봐도 문제가 없겠어. 구사나기의 상사인 마미야가 그렇게 말하고는 그 우람한 팔로 팔짱을 꼈다. 수사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직속 부하를 소집해놓고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하려는 듯하다. 수사회의에서는 마미야가 진행을 맡게 되어 있다. 계획적인 범행이었을까요? 구사나기가 물었다. 글쎄, 저는 충동적인 범행으로 봅니다. 그래? 근거는? 양복과 와이셔츠를 벗어서 의자 등받이에 걸쳐 놓았는데 넥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이셔츠는 그렇다 쳐도 양복까지 벗어서 휙 던져 놓았는데 넥타이만 따로 제자리에 집어넣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범인이 범행에 사용한 후 가져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범인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마미야가 멀뚱멀뚱 구사나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상당히 예리하군.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니야, 나는 자네의 추리에 한 표를 던지겠어. 문제는 동기인데 말이야. 집에서 만날 만큼 서로 잘 아는 상대를 충동적으로 죽이는 건 대체 어떤 경우일까?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다거나 그럴 때겠죠. 협박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피해자가 범인을 협박했다는 말이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르포라이터라는 직업상 타인의 비밀을 눈치챌 기회도 많지 않았을까요? 하기야, 그렇다면 최근에 어떤 특종을 추적했는지 그걸 우선 밝혀야겠구만. 마미야가 코털을 뽑으려다 잘 안 됐는지 얼굴을 찡그렸다. 직업상 교류가 있었던 사람들을 조사해보죠. 편집자나 신문 기자 같은 사람들이요. 피해자가 남긴 자료는 일단 전부 가져왔습니다. 그 자료를 꼼꼼하게 조사해보는 것도 좋겠죠. 양이 상당하니까 분담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 그럼 일부는 자료를 살펴보고 나머지는 현장 부근 탐문 수사랑 CCTV 확인, 인간관계 조사를 맡아서 하면 되겠군.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영수증으로 보아 스마트폰일 듯하니 통신사의 GPS 추적을 의뢰하겠습니다. 물론 범인도 바보는 아닐 테니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발신 기록 제공도 요청하겠습니다. 구사나리가 그렇게 정리하자 옆에서 웃음이 가오르가 물었다. 그건 어떻게 하죠? 그거라니? 피해자의 방에 있던 메모리 카드요. 건물 벽에 구멍이 뚫리는 영상이 담겨 있었잖아요. 그게 사건과 관계가 있을까?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겠죠. 그게 무슨 얘기야? 마미야가 물었다. 구사나기의 설명을 들은 마미야는 굳은 표정으로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회의에서는 거론하지 않겠어. 자네에게 맡기지.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구사나기는 속으로 또 이러네 하고 투덜거렸다. 마미야는 귀찮겠다 싶은 일이면 늘 판단을 구사나기에게 넘긴다. 잠시 후 관리관과 서장 등의 입회하에 첫 번째 수사회의가 열렸다. 진행을 맡은 마미야는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때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고 자기 생각을 말했다. 그 중에는 피해자가 양복을 의자 등받이에 벗어 던졌는데 넥타이만 정리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서 구사나기는 하마터면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다. 시신 발견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웃음이 가오루에게는 피해자인 나가오카 오사무가 교제한 여자에 관해 이야기를 듣고 오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미 퇴원했다고 해서 미리 연락하고 도요스에 있는 아파트로 찾아갔다. 여자의 이름은 와타나베 하루미였다. 성형외과 접수 창구에서 일하는데 나가오카와는 취재 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한다. 오늘은 병가를 냈다고 했다. 나가오카 씨와 연락이 안 되었다면서요. 가오루의 질문에 와타나베 하루미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밥을 먹기로 약속했어요. 그가 연락하기로 했죠.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기에 이상해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메일을 보내도 감감무소식이고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조퇴하고 집으로 찾아갔던 거예요. 몇 시쯤 집에 도착했죠? 오후 4시쯤이었을 거예요. 경시청의 통신지령실로 그녀의 신고가 들어온 시간이 오후 4시 13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시신을 발견하고 혼란에 빠졌어도 전후 기억은 분명한 듯 했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번 사건을 타살, 즉 살인 의혹이 짙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혹시 짚히는 일은 없으세요? 최근에 나가오카 씨가 뭔가 고민하는 눈치였다거나 겁에 질려 있었다거나요. 그러나 하루미는 맥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 없었어요. 저야말로 묻고 싶네요. 나가오카 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시죠? 지지난주 금요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오르는 수첩을 펼쳐 달력을 확인했다. 2월 20일이군요. 아, 맞아요. 그가 여기로 왔어요. 그때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나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때는 얘기를 나눌 여유가 별로 없어서 제가 못 알아차렸는지도 몰라요. 얘기를 나눌 여유가 왜 없으셨죠? 밤 10시쯤 그에게서 불쑥 전화가 왔어요. 지금 가도 되겠냐고요. 밤늦게 취재를 가야 하는데 시간이 어중간하게 남았다고 하더군요. 오라고 했더니 금방 왔어요. 그리고 12시쯤 나갔으니까 같이 있던 시간은 1시간도 안 돼요. 상당히 늦은 시간에 취재를 갔군요. 무슨 취재인지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요. 그냥 잠복인가 했어요. 잠복이라니요? 특종을 따려고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가 드나드는 장소에 잠복하는 일이 자주 있는 듯 했어요. 그럴 때면 매는 배낭을 그날도 메고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군요. 저희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하고 대답하면서 와타나베 하루미가 고개를 약간 갸웃거렸다. 그런데 그때 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죠? 젊음이 참 대단하다 그랬었나? 아, 그게 아니라 젊음이 참 무섭다.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가오르는 입속에서 그 말을 중얼거리고는 다시 물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시죠? 잘 모르겠어요. 저도 물어봤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그런데 그가 아무 말도 아니라고 해서 더는 묻지 않았어요. 가오르는 다시 수첩을 펼치고 메모 하나를 내려다보았다. 2월 21일 01시 14분이라고 적혀 있었다. 예의 그 이상한 동영상이 기록된 날짜다. 와타나베 하루미의 말을 참고해서 정리하면 나가오카 오사무는 20일 밤에 하루미를 찾아왔고 그 후에 그 동영상을 찍었다는 얘기다. 어디로 가는지는 안 물어보셨나요? 네, 묻지 않았어요. 가오루가 이번에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이걸 좀 봐주시겠어요? 뭔데요? 가오루는 휴대전화 화면에 예의 그 동영상을 띄워 하루미 쪽으로 내밀었다. 이 동영상 본 적 있어요? 와타나베 하루미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 보는데요. 장소는요? 혹시 가본 적이 있는 곳인가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나가오카 시방에 있던 거예요. 뭔지 몰라서 저희도 조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20일 밤 여기서 나간 후에 나가오카 씨가 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말 아무 소리도 못 들으셨나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정말. 와타나베 하루미가 거의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다. 가오르는 휴대전화를 도로 가방에 넣었다. 나가오카 씨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가 20일 밤이라고 하셨는데 그 후에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적은요? 통화는 하지 않았고 문자는 몇 번. 어떤 내용이죠? 공개해도 괜찮은 내용이면 말해주셔도 돼요. 별 내용은 없었어요. 의심스러우면 직접 보시든가요. 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타나베 하루미가 휴대전화에 나가오카와 주고받은 문자를 띄웠다. 별다른 내용은 없었지만 나가오카가 보낸 문자에 ST라는 알파벳이 자주 등장했다. ST건으로 조사하고 있다. ST에 관련된 일로 고향에 내려가는 중이라는 식이었다. ST라는 게 뭐죠? 가오루가 물었다. 하면서 와타나베 하루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슈퍼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예요. 모르시나요? 슈퍼 테크노폴리스.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였더라? 웃음이 가오루의 말에 와타나베 하루미는 허탈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가 자주 말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면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요. 저도 그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들은 적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게 뭔가요? 미사라초에 조성하기로 결정된 시설이에요. 미사라초라면 웃음이 가오르는 관동지방 북쪽의 현 이름을 말했다. 맞아요. 하고 와타나베 하루미가 대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곳을 최신 과학기술의 거점으로 만든다나요? 대학과 연구시설들을 그곳으로 모이게 해서요. 가오루의 머릿속에 어렴풋하게 기억이 떠올랐다. 얼핏 들은 적이 있는 얘기였다. 나가오카 씨가 그 일을 취재하고 계셨나요? 네, 반대운동을 겸해서요. 반대운동이라니요? 그 사람 미사라초 출신이에요. 그걸 계기로 슈퍼 테크노폴리스에 관해 취재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반대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건으로 최근에 뭔가 달라진 점이 있다든가 하는 얘기를 들으신 적은요?
와타나베 하루미는 이마에 손을 대고 생각에 잠겼지만 결국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딱히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 사람 일에 관해서는 얘기를 별로 안 했거든요. 나가오카 씨가 직업상 다소 위험이 따르는 취재를 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아니요. 어쩌면 그런 취재도 있었을 테지만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말투에 짜증이 살짝 배어 있었다. 질문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연인에 관해 모르는 것이 많은 자신에게 화가 나는 듯 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배낭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가오카 씨가 취재하러 갈 때 반드시 메고 간다고 하셨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가령 수첩이나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하고 와타나베 하루미가 입을 살짝 벌렸다. 수첩을 갖고 다녔어요. 검은 표지에 두꺼운 수첩이요. 디지털 카메라도 갖고 다녔고요. 기종은 잘 모르겠어요. 녹음기도 필수품이라고 들었는데 적어도 2대는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 태블릿도 가지고 다녔을 거예요. 태블릿이라고요? 수첩, 디지털 카메라, 녹음기, 태블릿. 나가오카의 방에 있던 배낭에는 그 어느 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우스미 가오루의 보고를 들은 구사나기는 역시 그 이야기가 나왔군. 슈퍼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 말이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라고요? 우스미 가오루가 반문하자 구사나기는 쥐고 있던 서류를 내려다봤다. 슈퍼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 미사라초에 최첨단 과학기술 연구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야. 연구자들의 거주지는 물론이고 과학을 접목할 레저 시설까지 건설하겠다는 거지. 숙박시설도 짓고 말이야. 캐치프레이즈가 어서오세요 과학의 고장에 라나? 촌스럽기는. 우스미 가오루도 쓴 웃음을 지었다. 인문계 출신으로서는 듣기만 해도 명치가 답답해지는 계획이네요. 동감이야. 피해자의 방에 있던 자료와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슈퍼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발견됐어. 아무래도 그 건이 최근의 주요 취재 대상이었던 모양이야. 와타나베 씨의 이야기로는 미사 하라초 출신인 나가오카 씨가 그 계획에 반대했다더군요. 그런 모양이야. 이걸 좀 읽어봐. 나가오카 씨 컴퓨터에 남아있던 문서를 프린트한 거야. 구사나기가 서류를 우스미 가오루에게 건넸다. ST 프로젝트에 관해서. 우스미 가오루가 표지에 쓰여있는 글자를 읽었다. 슈퍼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의 상세한 내용과 프로젝트가 성립된 경위, 관련된 인물과 기업 및 그들의 연결관계 등이 기록되어 있어. 이걸 읽어보면 나가오카 씨가 얼마나 공들여서 취재해 왔는지를 알 수 있어. 르포라이터였던 나가오카 씨는 몇몇 주간지나 잡지와 계약을 맺고 다양한 일을 해온 듯하다. 그러나 어차피 그런 일들은 상대방의 의뢰를 받고 하게 마련이고 그 자신이 관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슈퍼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에 관한 조사만큼은 그가 자발적으로 해온 듯했다. 그 점은 우스미 가오루가 말했듯이 그가 미사라초 출신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였다. 컴퓨터에는 그 문서 외에도 보고서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거기서 나가오카는 슈퍼 테크노폴리스는 시설 유지비가 상당하고 세금 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전국적으로 연구기관을 유치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얼마나 유치할지 미지수임에도 과연 최첨단 연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보다 큰 문제는 환경 파괴로 건설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 다수가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겹치므로 건설이 시작되면 생태계가 크게 교란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이토야마주구에 건설될 예정인 통칭 쥐동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유리 고화체를 지층 처분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시설로 만에 하나 큰 사고가 일어날 경우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이봐, 마미야가 구사나기를 불렀다. 구사나기는 우스미 가오루와 함께 상사의 책상으로 갔다. 상태가 어때? 피해자의 교지 상태 말이야. 우스미 가오루가 와타나베 하루미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보고했다. 이렇다 할 시마리가 보이지 않아서인지 듣고 있던 마미야의 표정이 떨떠름했다. 휴대전화와 태블릿뿐 아니라 녹음기와 수첩 등의 취재 도구까지 모두 사라졌다는 점이 역시 신경 쓰입니다. 구사나기가 말했다. 범인이 가져갔다면 그 안에 뭔가 범인에게 불리한 정보가 들어있다고 봐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마미야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얼굴을 잔뜩 찡그리더니 팔짱을 끼며 구사나기와 가오루를 올려다보았다. 조금 전에 보고가 들어왔는데 피해자는 슈퍼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뿐 아니라 오가 의원 개인에 관해서도 상당히 집요하게 조사를 해온 모양이야. 오가 의원이라면 오가 진사쿠 말씀이신가요? 전에 문부과학 대신이었던? 가오루가 당혹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그래, 슈퍼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를 발의한 사람이지. 구사나기가 대답했다. 미사라초는 그 사람 지역구야. 아, 그렇군요. 문부과학 대신 시절부터 간절히 바랐었나 봐. 이렇다 할 산업시설이 없는 그 시골 구석을 최신 과학의 거점으로 만드는 걸 말이야. 그리고 구사나기는 다시 마미야에게 시선을 돌렸다. 새로 찾아낸 건 없습니까? 오가 의원이 과거에 관여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아주 면밀히 조사한 흔적이 있다나 봐. 의원 사무실이나 후원회, 계열 기업에 관해서도 취재했고 조금이라도 부정한 구석을 찾아내서 그걸 빌미로 슈퍼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를 와해시키려는 생각이었는지도 모르지. 역시 프로군요. 행동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발견한 거라도 있나요? 글쎄, 아직은.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라고 시켰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걸 찾지 못했다나 봐. 다만 마미야가 옆에 놓여있던 파일을 집어들었다. 컴퓨터에 좀 묘한 사진이 남아있었어. 사진이요? 이거야. 마미야가 파일에서 사진 2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그것은 달리는 차를 뒤에서 찍은 것이었다. 한 장은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다른 한 장은 주차장에 진입하는 참이었다. 이것 말고도 사진이 20장 넘게 있어. 모두 같은 차를 찍었고 하나같이 뒤에서 찍었어. 번호판을 조사한 결과 오가 의원 소유의 차라는 게 밝혀졌고 날짜를 보면 가장 오래된 게 거의 2년 전에 찍은 사진이야. 계속 미행했겠지. 뇌물 수수 현장이라도 잡으려고 했을까요? 구사나기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설마. 마미야가 얼굴을 찌푸리며 손을 내저었다. 단지 미행하는 것만으로 그런 특종이 걸려들겠어. 아마 오가 의원의 사생활을 추적해서 스캔들이라도 잡으려고 그랬겠지. 예를 들어 여자 관계 같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그쪽 욕망이 몹시 강한 족속도 있는 모양이니까 말이야. 마미야가 사진을 도로 파일에 집어넣으며 말했다. 어찌됐건 우선은 본인에게 물어봐야겠지. 본인이라면 오가 진사쿠에게 말씀이십니까? 국회의원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쓰나? 달리 누가 있겠어. 걱정 마. 상부의 허가를 받았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누굴 보냅니까? 말단을 보내면 신뢰가 될 텐데요. 당연하지. 적어도 경무보는 보내야지. 그리고 마미야는 구사나기의 콧등을 가리켰다. 즉 자네. 네? 걱정할 거 없어. 나도 같이 갈 거니까. 그것 참.
정치가는 영 별로인데. 구사나기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말했다. 그때 웃음이 가오르가 저 하며 입을 열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좀 있어요. 뭔데? 마미야가 물었다. 나가오카 씨 집에 남아있던 메모리 카드에서 발견된 동영상이요. 건물벽에 갑자기 구멍이 뚫렸잖아요. 또 그 얘기야? 마미야가 지겹다는 듯이 되물었다. 자네는 유난히 그 동영상에 집착하는구만. 그게 어쨌다는 거야? 동영상에 촬영 일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올 2월 21일 새벽 1시 조금 넘은 시간으로요. 그렇군. 그래서 그게 왜? 와타나베 하루미 씨가 나가오카 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20일 밤이라고 했어요. 취재 전에 시간이 남는다면서 집에 찾아왔대요. 마미야가 관심을 살짝 얼굴에 드러냈다. 그 영상을 찍기 직전이군.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의 취재는 그 촬영이 아니었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그래서? 와타나베 씨 말이 그날 밤 나가오카 씨가 좀 묘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젊음이 참 무섭다고 했다나요? 뭐? 마미야가 입술을 일그러뜨렸다. 뭐야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마음에 걸려요. 나가오카 씨가 왜 그런 영상을 찍었는지, 그리고 그 영상은 대체 뭔지 말이죠. 대답할 말을 찾기 어려운지 마미야가 눈만 이리저리 굴리고 있는데 다른 수사원이 다가와 마미야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다. 구사나기는 웃음이 가오루에게 눈짓을 하고 그 자리를 뜨려고 했다. 그때였다. 잠깐, 마미야가 구사나기를 불러세웠다. 자네들이 가봐야 할 곳이 생겼어. 건물에 발을 들여놓는데 익숙한 냄새가 났다. 약품들이 뒤섞인 듯한 냄새다. 처음 왔을 때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익숙해지니 아무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기분마저 드는 것은 이곳에서 만날 상대 때문일까? 문에는 여전히 행선지를 알리는 표시판이 붙어 있다. 오늘 만나려는 인물은 제실로 표시되어 있었다. 구사나기는 웃음이 가오루를 보며 턱짓을 했다. 노크하라는 뜻이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문을 2번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하는 소리가 안에서 들렸다. 실례합니다 하고 웃음이 가오르는 문을 열었다. 방의 주인인 유가와 마나부는 이쪽에 등을 보인 채 책상을 향해 앉아 있었다. 그에게 다가가 무심코 책상을 내려다본 구사나기는 흠칫했다. 엑스레이 사진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흉부로 보이는 것이 찍혀 있었다. 자네 언제 의사가 됐어?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열에 약해. 유가와가 다짜고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암세포를 자성 나노 밀입자로 덮은 후 체외에서 고주파 자장을 쏘면 유도 전류에 의한 발열로 암세포만 태워 죽일 수 있지. 현재 이 연구를 의학부와 공동 진행하고 있어. 아하, 물리로 암을 치료한다는 말이지. 그래서 나는 현재 몹시 바빠. 유가와는 의자를 돌려 두 사람을 향했다. 전화 받고 놀랐어. 자네들이 이곳에 오는 일은 2번 다시 없을 줄 알았거든.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왔지. 그래? 자네 상사가 무슨 지시를 내렸는데? 유가와가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로 가며 물었다. 머그잔을 늘어놓는 걸 보니 늘 그랬듯이 인스턴트 커피를 대접할 작정인 듯 했다. 구사나기는 작업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자네 나가오카 오사무라는 사람 알지? 나가오카? 유가와가 커피가루를 머그잔에 넣으려다 멈칫했다. 만났을 텐데 2주쯤 전에 전화를 받았고 말이야. 하면서 유가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말이군. 그러고 보니 나가오카라고 한 것 같아. 그 사람이 왜? 살해당했어. 이틀 전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어. 유가와의 손이 다시 동작을 멈췄다. 그가 구사나기 쪽을 보며 범인은? 이라고 물었다. 아직 몰라. 수사 중이야. 유가와는 심호흡을 한 다음 전기 포트의 물을 머그잔에 따랐다. 그래서 혹시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럴 리가. 하지만 자네에게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겠지. 유가와가 머그잔 2개를 들고 와서 작업대에 내려놓았다. 머그잔을 새로 샀어. 웃음이구는 노란 잔, 자네는 이쪽. 색깔 한번 요상하구만. 구사나기가 잔을 집어들고 말했다. 빨간색이라고도 갈색이라고도 할 수 없는 색이었다. 오디색이라고 하는 모양이야. 다들 사용하기를 꺼려해서 난감해. 싱크대로 돌아간 유가와는 검은색 머그잔을 손에 들었다. 나가오카 씨가 나를 만나러 온 건 어떻게 알았어? 휴대전화 발신 기록에 데이토 대학 번호가 남아있었어. 날짜는 2월 23일. 그리고 명함 홀더에서 자네 명함이 발견되었지. 아하, 그래. 듣고 보니 간단하구만. 유가와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앉았다. 나가오카 씨가 여기로 찾아왔나? 응, 알고 싶은 게 있다고 전화가 왔어. 마침 시간이 나서 그날 바로 오라고 했지. 알고 싶다는 게 뭐였어? 이런 곳에 연예계나 스포츠계에 관해 물어보러 오는 사람이 있겠어? 물론 물리 현상에 관해서였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그러자 유가와가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자네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걸. 기분이 상한 구사나기가 뭐라고 받아치려는데 웃음이 가오루가 교수님 하고 끼어들었다. 혹시 이거 아닌가요? 그녀는 휴대전화 화면을 유가와 쪽으로 돌려놓았다. 구사나기도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예의 건물 벽에 구멍이 뚫리는 영상이었다. 유가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게 어디서 났지? 나가오카 씨 집에서요. 메모리 카드에 담겨 있었어요. 그렇군. 혹시 나가오카 씨가 교수님께도 이 영상을 보여드렸나요? 유가와가 커피를 한 모금 입에 머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현상인지 아느냐고 묻더구만. 최근 들어 이런 걸 물어오는 사람이 많아졌어. 아무래도 나를 괴현상 전문가로들 여기는 모양이야. 모두 자네들 탓인 건 알지? 그래서 요즘은 되도록 자네를 성가신 일에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하잖아. 되도록이 아니라 절대로라고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교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웃음이 가오루가 이야기를 본론으로 되돌렸다. 설명은 무슨. 유가와는 냉담하게 말하며 고개를 내저었다. 그 영상만 보고 뭘 설명할 수 있겠어. 나가오카 씨에게도 그렇게 대답했어. 나가오카 씨 본인은 이 영상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던가요? 어디서 어떻게 촬영했다든지. 아무 말 없었어. 자기가 직접 찍었는지 어쨌는지도 듣지 못했고. 교수님도 설명할 수 없다고만 하셨나요? 이러저러한 가능성이 있다든가 하는 말씀은요. 가능성이라면? 예를 들어 레이저 광선이라든가. 레이저? 안경 속 유가와의 눈동자가 커졌다. 그거 기발한 의견이구만. 구사나기 선배에게서 들은 적이 있어요. 전에 사람 머리가 느닷없이 불타오른 사건이 있었는데 레이저 광선을 사용했다는 걸 교수님이 간파하셨다고요. 그런 일이 있긴 했지. 유가와는 희죽거리며 구사나기를 쓱 쳐다본 후 다시 웃음이 가오루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쉽지만 레이저로는 이런 식으로 벽에 구멍을 뚫는 게 불가능해. 레이저에 쏘인 부분이 타오를 뿐이지. 그렇군요. 나가오카 씨에게도
모종의 폭발로 구멍이 뚫린 것 같지만 현장을 보기 전에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어. 그랬더니 나가오카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렇습니까? 하고 돌아갔어. 그게 전불세.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유가와는 구산아기를 바라보며 질문이 또 있나? 라고 물었다. 그 이후로 나가오카 씨에게서 연락이 온 적은? 없네. 그래서 이름도 잊고 있었어. 그렇구만. 구산아기는 남은 커피를 마저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범인을 모르니 동기도 불분명하겠구만. 유가와가 말했다. 맞아. 그렇게 대답하고 일어서려던 구산아기가 문득 생각난 듯이 입을 열었다. 아참, 자네 혹시 슈퍼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라고 아나? 유가와의 눈썹이 꿈틀했다. 미사라초에? 역시 알고 있었구만. 구산아리가 웃음이 가오르를 돌아보았다. 우리와는 다른 세상이야.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한가 보구만. 그 프로젝트가 어쨌다는 건데 거기에 반대하던 나가오카 씨가 여러 방면으로 취재를 다녔다나 봐.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는지 어떤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 취재를 했단 말이지. 유가와가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눈길을 했다. 이 남자가 이런 표정을 보이는 일은 흔치 않다. 왜? 나가오카 씨가 슈퍼 테크노폴리스에 관해서 무슨 얘기라도 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이제 됐나? 다른 볼일이 없으면 나는 하던 작업을 마저 하고 싶은데. 그러고서 유가와는 머그잔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알겠어. 시간 내줘서 고마워. 웃음이 가오루에게 눈짓을 하며 구산아기는 문으로 향했다. 철망 펜스 한쪽에 있는 문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흔한 팻말이 걸려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보면 괜히 더 들어가고 싶어지는 성격이었다. 안에 대체 어떤 흥미로운 게 있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걸까 하고 기대감만 커졌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러한 시도는 실망으로 끝나고 만다. 게다가 들키는 바람에 혼쭐이 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있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다. 이렇게 소중하고도 비밀스러운 장소를 찾아내게 되어 기쁘다고 생각했다. 저기 사토루 정말 괜찮을까? 뒤에서 미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니까. 이런 시간에는 아무도 없어. 사토루가 문을 밀었다. 자물쇠가 망가져 있어서 쉽게 열렸다. 옆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밀면서 펜스 안쪽으로 들어갔다. 미카도 그 뒤를 따랐다. 진짜 어둡네. 그렇지. 그래서 펜라이트 가져오라고 한 거야. 아, 그렇구나. 미카가 가방에서 펜라이트를 꺼내서 켰다. 발밑이 밝아졌다. 왼쪽으로 콘크리트 벽이 이어졌다. 물 높이가 높아질 때는 제방 역할을 할 것이다. 왼쪽은 강이다. 벽 앞에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세탁기라도 들어있었던 건지 엄청 컸다. 표지로는 안성맞춤이다. 사토루는 그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만에 하나 펜라이트를 켤 수 없더라도 이 상자라면 어둠 속에서 쉽게 찾을 것이다. 미카에게 펜라이트를 받아 앞을 비추면서 걸었다. 도중에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고 걸었다. 안 추워? 괜찮아.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따뜻하네. 걸음을 멈추고 펜라이트를 껐다. 캄캄해졌다. 그러나 어두워서 오히려 보이는 것도 있다. 하늘 좀 봐. 응? 하면서 미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우와, 예쁘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 박혀있다. 오늘 밤 날씨가 맑다는 걸 확인하고 데려왔다. 감격하지 않으면 계획이 빗나간다. 보석 같지?
그런가? 뭐야 이 반응은? 사토르는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어차피 도쿄의 밤하늘인걸. 이 순간을 위해서 오늘 밤의 데이트에 초대했다. 프로포즈를 어떻게 할지 밤새도록 고민했다. 종이에 쓰고 술술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연습했다. 미카 하고 불렀다.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얼른 침을 삼킨다. 입안이 칼칼했다. 왜? 하고 미카가 대답한다. 뭔가를 예상한 낌새는 없다. 지금이 기회다.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건 만남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좋은 만남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하지만 그건 모두 운에 달렸잖아. 신이 아니면 결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 신에게 감사. 그렇게 말하는 순간이었다. 멀리서 무슨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번쩍이는 것이 눈가를 스쳐갔다. 움찔하는 차이나 펑 하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동시에 주위가 확 밝아졌다. 사토르가 뒤를 돌아보는데 눈앞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옆으로 넘어진 그의 오토바이가 격렬하게 불길을 내뿜으며 땅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회색 건물의 장례식장은 허름한 상점가의 뒷골목에 있었다. 한 걸음 발을 들이밀자 곰팡내가 풍겨왔다. 벽에 부착된 안내판을 보니 식장은 2층인 듯 했다. 검정 옷차림에 웃음이 가오르는 계단을 올라갔다. 2층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다. 나가오카 오사무의 장례는 그가 태어난 고향인 미사하라초에서 치러졌다. 부모님이 그러시기를 바란 듯하다. 가오루는 미사하라초에 처음 와본다. 전원 풍경 너머로 산이 보이는 녹음이 풍성한 동네다. 그러나 그런 배경에 어울리지 않게 트럭과 중장비가 수시로 오갔다. 말할 것도 없이 슈퍼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의 영향이다. 몇 군데 시설은 이미 공사가 시작된 듯하다. 역에서 본 표지판에는 어서오세요 과학의 고장에 라고 쓰여 있었다. 자연이 풍요로운 고장이 무명에 침식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불편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외부 사람은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지방은 어디나 비슷한 상황이다. 빈소가 차려진 곳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렸다. 나가오카 오사무와 동년배로 보이는 남녀가 많았다. 이 지역 학교 동창생들인지도 모르겠다. 경시청 수사원도 몇몇 보였다. 물론 그들도 검은 양복을 입었다. 문상객 중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잠복하고 있는 것이다. 접수대 근처에 있는 수사원은 카메라를 몸에 숨기고 문상객을 촬영하고 있었다. 가오르는 다른 문상객들에 섞여 분향하는 줄로 다가갔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주위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귀를 쫑긋 기울였다. 그런 대화 속에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줄의 끄트머리에 섰을 때 옆에서 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던 가오르는 움찔 놀랐다. 와타나베 하루미가 서 있었다. 저번에는 고마웠어요. 가오루가 작은 소리로 인사했다. 여긴 어떻게... 가오루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와타나베 하루미의 귀에 입을 가까이 가져갔다. 수사 중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알면 곤란하니까 저에 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해요. 아, 네. 와타나베 하루미가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주변을 힐끗 살피고 나서 가오루가 다시 물었다. 혼자세요? 네, 같이 오자고 할 사람도 없고 해서요. 오늘 장례식이 있는 줄은 어떻게 아셨죠? 그의 부모님께서 전화로 알려주셨어요. 전에 한번 댁에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가오카 오사무가 부모님에게 그녀를 소개한 것이다. 결혼 얘기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미래의 꿈이 어이없게 흩어져 버린 와타나베 하루미의 심경을 생각하니 가오루도 가슴이 아팠다. 와타나베 씨 하고 가오루가 다시 속삭였다. 혹시라도 누가 부르면 저를 와타나베 씨 지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저도 움직이기 편하니까요. 와타나베 하루미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알겠어요 하고 대답했다. 분양을 한 다음 부모님 앞을 지나 분양실 밖으로 나갔다. 와타나베 하루미가 따라 나오지 않기에 뒤를 돌아보니 나가오카 오사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두 여자 모두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옆방에 문상객을 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가오루는 와타나베 하루미와 함께 구석자리에 앉았다. 우스미 씨가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네요. 와타나베 하루미가 말했다. 이런데 혼자 앉아있으면 더 비참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요. 저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주위를 돌아보고서 와타나베 하루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럴 때 하는 대답은 정해져 있다. 가오루는 진행 중이에요 하고 대답했다. 진전이 좀 있나요? 현재까지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에 온 거고요. 그렇군요 하면서 와타나베 하루미가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녀로서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 내용을 일반인에게 말할 수는 없다. 하루미 씨 하고 어디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올려다보니 테이블 저편에 체격이 다부진 남자가 서 있었다. 햇볕에 가뭇가뭇 그렇고 스포츠 머리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나이는 40 전후일까? 그 뒤에 체구가 작은 남자도 있었다. 하면서 와타나베 하루미가 눈을 깜박거렸다. 가스타 씨죠? 그렇습니다. 삼가 조이를. 남자가 머리를 숙였다. 와타나베 하루미의 지인인 듯 했다. 관계가 궁금했던 가오루는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이곳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분이세요. 와타나베 하루미가 소개해 주었다. 오사무 씨가 한번 데려간 적이 있어요. 오사무 씨 부모님을 만나러 여기 왔을 때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남자가 가오루에게 명함을 내밀었다. 레스토랑 이름이 보타니안인 모양이다. 점장 가스타 미키오라고 쓰여 있었다. 우스미라고 합니다. 와타나베 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명함을 가져오지 않아서요. 가오루가 자기소개를 했다. 괜찮습니다. 하고서 가스타는 착잡한 표정으로 와타나베 하루미를 보았다. 이번 일은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나가오카 씨가 SD 반대운동의 선봉장이어서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와타나베 하루미는 눈을 내리깔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다가 가오루에게 시선을 돌렸다. 가스타 씨도 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리더격인 존재라고 오사무 씨가 말했어요. 리더라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가스타가 쑥스럽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다. 레스토랑 대표 상품이 버섯 요리예요. 사용하는 버섯은 모두 가스타 씨가 직접 따신대요. 저도 먹어봤는데 향이 좋고 정말 맛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산을 헤집고 돌아다닌 보람이 있군요. 가스타는 그렇게 말한 후 뒤에 잠자코 서 있는 남자를 돌아보았다. 소개하죠. 저를 도와주고 있는 요네무라 씨입니다. 본업은 서점 운영인데 마을 소식지를 발행하기도 하시죠. 나가오카 씨와도 안면이 있다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하며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가오루는 옆에서 명함을 들여다보았다. 나가오카 씨와 각종 정보를 교환해 왔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망하군요. 아니, 황망하고도 안타깝고 또 분합니다. 와타나베 하루미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다. 와타나베 하루미와 가오루는 가스타, 요네무라와 마주 앉았다. 범인은 아직 오리무중인가요? 요네무라가 와타나베 하루미에게 물었다. 네, 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형사가 찾아와서 이것저것 묻는데 저는 대답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가 가오루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저에게도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가스타가 말했다. 나가오카 씨 전화의 발신 기록에 제 이름이 있었다더군요. 월초에 나가오카 씨가 제게 전화를 했거든요. 한동안 못 가봐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다기에 큰 변화는 없고 반대 운동도 정체 상태라고 했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많이 아쉬워했죠. 가스타 씨가 느끼기에 그 사람 전과 달랐던 점은 없었나요? 와타나베 하루미가 물었다. 가스타가 살래살래 고개를 저었다. 별로요. 평소와 같았어요. 이번 달에 새로운 공사가 시작되니까 그 전에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싶다. 뭐 그런 말만 했죠. 형사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가오루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스타에게 수사원이 찾아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말했듯이 나가오카의 휴대전화에 발신 기록이 남아 있었다. 수사회의에서는 가스타의 말에 딱히 의심가는 점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다.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왜 슈퍼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에 대해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 입장에서는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텐데요. 가오루의 질문에 가스타는 옆에 앉은 요네무라와 얼굴을 마주본 후 허망함이 감도는 미소를 지으며 가오루를 바라보았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든 의미에서 이 지역에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시군요. 모든 의미에서라는 말은 우선 경제 효과 면에서도 그래요. 예전에 이웃 동네에 레저랜드가 조성되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한껏 기대에 부풀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설 전체가 파리만 날리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남은 것은 막대한 빚과 쓸모없는 시설뿐이고 아름다운 자연만 크게 훼손되고 말았죠.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쪽에서는 그 점에 관해 뭐라고 설명하나요? 걱정할 필요 없다. 그 한마디뿐입니다. 가스타가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수지면에 관해 면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운영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걸 설명이라고 합니까? 그 작자들은 그거 하나로 밀고 나갈 생각이에요. 다른 문제는요? 역시 환경 문제인가요? 물론이죠. 슈퍼 테크노폴리스 예정지에는 특별 보호구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개발을 추진하면 수많은 야생 동식물이 멸종될 위험이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가스타가 사방을 휙 둘러본 다음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일부 시설에는 방사성 물질이 투입됩니다. 지층 처분연구소 말이군요. 가오루가 말하자 가스타는 의외라는 듯이 눈을 크게 떴다. 알고 계시는군요. 오기 전에 조금 조사해봤어요. 그렇다면 얘기가 쉽겠군요. 이토야마지구에 건설된 예정인 시설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해 연구한답니다. 실제로 그런 위험한 걸 가져와서 지하에 보관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연구하는 모양인데 그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차하면 대량의 방사능이 누출될 우려가 있잖아요.
하지만 공식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연구에 사용되는 유리고화체는 안정적인 물질이라서 가령 파손될 경우에도 외부에 방사능이 노출될 위험은 없다고 하던데요. 가스타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걸 탁상 공론이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만 해도 절대 위험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 꼴이 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아까 버섯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버섯을 채취하는 장소도 거기에서 가까워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생긴다면 어떻게 안심하고 손님에게 버섯 요리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공사가 시작되고 있지만 이토야마지구 지층 처분 연구소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투쟁을 불사할 방침입니다. 일이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계획을 중단시킬 만큼 말이에요. 가스타가 어두운 표정으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좀 답답한 상황이라는 건 인정해야겠죠. 그렇군요. 작년에 공사 예정지 근처에서 검둥 수리둥지가 발견되었어요. 우리는 솔직히 반색했습니다. 이제 공사를 막을 수 있겠다고 말이죠. 자연보호단체와 연대에서 공사 반대를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현이 공사 허가를 내렸지 뭡니까? 물론 항의했죠. 그러나 환경성에서 인가했으니 문제없다면서 상대조차 해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환경성에 문의했더니 지금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어요. 뒤에서는 벌써 끝난 얘기로 보입니다. 뒤에서요? 그 작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옆에서 요네무라가 분해 죽겠다는 듯이 말했다. 오가 진사쿠요. 환경성과 분명 교섭했겠죠. 틀림없어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 작자가 있는 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안 풀립니다. 법도 제멋대로 주무르는 인간이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투쟁할 생각이세요? 가스타가 한숨을 길게 내쉰 다음 대답했다. 작전을 짜는 중입니다. 나가오카 씨가 반대 운동에 연결될 만한 뭔가 새로운 사실을 캐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번 사건과도 관련이 있을 법한. 가오루의 질문에 가스타가 의아하다는 듯이 눈살을 찌푸렸다. 가오루는 말이 좀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수그리며 사과했다. 죄송해요. 그만 호기심이 발동하는 바람에. 가스타가 또 한숨을 후 내쉬었다. 저를 찾아온 형사도 그런 걸 묻더군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가오카 씨는 맨 먼저 제게 알렸을 겁니다. 그리고 추진파 사람들이 야만인도 아니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알려졌다고 해서 죽이기야 하겠어요? 안 그래? 가스타가 동의를 구하자 요네무라는 그렇죠 뭐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때 가스타 품에서 경쾌한 음악 소리가 났다. 유심히 들어보니 이 고장의 옛 노래를 벨소리로 한 듯 했다. 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밖으로 나갔다.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고전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네요. 가오루가 요네무라에게 말했다. 요네무라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었다. 요즘 반대운동이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단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결국은 누구나 자기 생활이 중요한 거죠.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이유가 저마다 다르니 개별적으로 움직여서 힘이 분산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절대 반대하던 사람이 오늘은 손바닥 뒤집듯 찬성하고 나서기도 하고요. 아마 회유되었겠죠. 돈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 그런 일도 있군요. 가오르는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정보가 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네무라가 말했다. 정보가요? 재작년부터 새로운 작전을 시작했어요. 이미 시작된 공사를 조사해서 환경에 대한 배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예정지가 아닌 곳에서 벌목이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고 현에 연락한 적도 있었어요. 산업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현장을 적발한 일도 있고요. 하나같이 위법 행위니까 현에서는 지도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곳은 계획을 재고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효과적인 방법 같은데요. 그런데 그 작전도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위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증거 사진을 찍으러 가면 그 흔적이 싹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가스타 씨와 둘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요네무라는 거기까지 말하고 검은 넥타이를 약간 느슨해지도록 풀었다.